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얘가 울다가 만나면 뚱벌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국민의힘에서 선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자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을 했는데요. 내정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 이렇게 2명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선임 기준에 대해서 이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시간 문제인데 이낙연 대표가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랬는데 27일에 오늘 추천을 한 거거든요. 26일은 어제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막바지에 가서 이렇게 하냐, 좀 진작에 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물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임정혁 그다음에 이헌 추천위원으로 이제 추천을 국민의힘에서 한 건데, 네. 특히 이제 이헌 변호사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위헌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고, 네. 세월호 참사 특조위죠,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네. 막판에 이렇게 우려가 예상되는 인물을 추천한 이유냐, 발목 잡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게 이제 추천위원이 이제 7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야가 각 2명씩 4명에다가 뭐 법무부 장관 또 뭐 이렇게 해서 7명 뭐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1명을 이제 선임하는 거잖아요. 네, 추천을 하죠. 후보 네. 추천. 네.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합니다.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뽑으래서 뽑았더니 이제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하냐, 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에 그 여당에서 했던 말이 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거부권을 방해라고 규정을 하느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천위 활동까지 간섭하라는 거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반발하는 이유는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규칙이 2명이 반대를 해버리면 추천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2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누구도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 법안을 입안할 때도 뭐 누구 아니다, 백혜는 아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이 나왔던 것이 공수처 추천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7명 중에서 5명이고 야당 몫이 2명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아예 추천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다. 그때부터 험난할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쪽에 이제 조언하는 쪽에서도 이건 이 법을 만들 당시부터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거를 개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당장 또 이제 이렇게 추천위원까지 추천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내놓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7명 중에서 이제 5명만 추천을 받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추천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뭐 그럴 뜻만 있다는 거지 아직 움직이는 건 아닌 거고요. 예, 지금 바로 충돌해버리면
공수처법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목 잡으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주고 다음 아이템 갈게요. 한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는 목소리가 참 따뜻한 성우 같아요. 목소리 너무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외모도 뭐 훈훈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는 넘버원일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갑자기? 지금 배 소장 칭찬하는 문자 안 왔다고 네. 괜히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론조사계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차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 소장 네. 칭찬 문자는 원천 차단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여기는. 네. 또 한 청취자께서는 일구님 시원시원한 소신 있는 발언과 간혹 울컥하면서 찡하게 만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하며 울컥하셔서 뭐지 하면서 이젠 2시 되면 어김없이 이어폰 끼고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앵커님이세요. 두 번째는 1등 어느 분실까? 네. 1등자 누군지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공장장일 것 같아요. 김어준 공장장. 네. 아까 뭐 차단했냐 이런 의혹 네. 제기했잖아요. 개편 앞두고 제가- 김경래 PD 중상 아니, 제가 모략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이게 사심 들어갈까 봐서 말씀을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PD님이 김경래 부장님이십니다. 여보세요. 네. 저기 김경래 PD가 그랬는데 자기가 쓰는 표현 중에서 제일 점잖은 표현이 중상모략이에요. 자, 국감 이제 끝났어요. 예, 21대 첫 국정감사였고 각 당의 평가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워낙 이제 국정감사 자체가 난투극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다. 네. 근데 사람들이 21대 국회가 아직 뭐 이제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21대 국회도 만만치 않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또 각 당의 평가는 사뭇 좀 다르긴 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감은 선방을 했다. 그래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우리 당이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이제는 입법과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 11월 달은 예산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555조기고. 그렇습니다. 555조 슈퍼 예산인데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망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의혹 그리고 이 월성 1호기 폐쇄 평가 이런 부분도 정부 여당의 이 실정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참 안타깝고 또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국정감사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감에서도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네. 뭐 폭언 욕설 또 등장했는데 정상훈 기자님 네. 논란된 장면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고성과 삿대질 뭐 막말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는데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에게 당신이 발언 시간을 중간에 끊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에 이원욱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뭐 박성중 의원이 뭐 한 대 쳐볼까 뭐 나이도 어린 XX가 뭐 이렇게 욕설을 했고요. 이원욱 위원장은 결국 뭐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또 의사봉을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질의가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과방위 국감에서 이 박대출 의원이 갑자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국방부 소관 업무를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과방위에서. 네, 이 보건복지위에서 갑자기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질의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또 묻지마 폭로도 있었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사위 국감에서 옵티머스와 관련된 여당 정치인들이라면서 뭐 김진표 의원, 박수현 전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만 모두 거의 대부분이 동명이인인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했던 국회의원도 있었는데요. 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타이완의 질의 도중에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 걸려서 망신을 산 바가 그것도 있습니다. 기사 좀 나오고 그랬었죠. 네. 네네. 저 국감 끝나면 아주 선곡 같은 정책 질의를 어떤 의원이 했다. 국민들한테 그런 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이거 뭐 완전 사족 같은 이야기들만 우리가 네. 알게 되니까. 좀 한방 감동이 있는 국감 그리고 네. 민생 근데 택배는 또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죠. 네. 택배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국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내렸는데 국감이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네. 네, 대통령의 평가 시점이 26일이라는 점에서 22일 대검찰청, 23일 새벽 1시경까지 이어졌죠. 네.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좀 진전된 목소리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싶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묻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 또 예.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고 반영하겠다. 예. 이런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죠, 네. 대통령이. 네. 네. 자, 청취자께서 아까 그분이에요. 헉, 공장장 아닌데요. 아마도 19 앵커님 M본부 선배 되시는 분. 손석희 선배 얘기하나 보죠. 네. 그리고 이 문자를 소개해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 청취자께서 믿고 듣는 월드 클래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그 다음이 믿고 듣는 월드 클래스 배종찬인데 여기에 앞에 표현이 시사 돼지 웃음소리도 통쾌 상태 괜찮으세요? 뭐 돼지니까 돼지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뭐 월드 클래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 골 또 넣었잖아요. 네. 월클. 득점 1위입니다. 예, 10골. 나오는 족족 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야. 이게 영국이나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유럽 전 지역에서 네. 손흥민에 대한 칭찬 아.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세계 주요 리그에서도 거의 득점 선두권을 지금 계속 주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EPL뿐만이 아니고 네네. 예, 대단합니다. 예. 자,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택배 기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8명의 사망자에 대해서 사인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이제 택배 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왜 수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그랬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 그만큼 이제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 촉구 의지가 또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만큼 이제 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8명의 택배 기사가 왜 사망을 했는지 여부부터 정확하게 국과수도 동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택배 회사 쪽으로 조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게 반드시 좀 철저한 수사가 되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논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네. 한진 택배 두 회사가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맞습니다. 아까 뭐 국감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예. 그 여야의 환노위 의원들이 택배 회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택배 회사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인데 네. 일단 CJ 대한통운이 이 분류 지원 인력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택배 노동자들로서는 굉장히 좀 다급한 문제였는데 그렇죠. 4천 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이 택배 시간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했고 또 내년 상반기 안에 이 모든 택배 기사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네. 밝혔습니다. 그게 어느 회사라고요? CJ 대한통운이요. CJ 대한통운이고. 22일 날 발표했던 대책이고요. 그리고 한진 택배도 어제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11월 1일부터 심야 배송을 중단하겠다. 다음 이렇게 달 얘기했습니다. 1일부터. 네, 이 심야 배송의 기준 시간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네, 밤 10시. 밤 10시. 10시. 네네. 밤 10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밤 네. 10시가. 네, 밑줄 쳐야 되겠는데. 밑줄 몇 개 쳐요? 10개? 22개. 왜? 22시. 오, 기발했어. 야, 허를 찔렀어. 아 역시 야, 밤 10시나 22개. 똥불이 하나 달라.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똥코벨도 하나 주셔야죠. 하는 거 봐서. 너무해. 몇 개 안 남았어요. 주세요, 빨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밤 10시에 네, 이 밑줄을 22개 쳐야 된다. 맞습니다. 네. 밤 10시 이후의 배송은 다음 날 물량으로 넘기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진택배도 이 1,000여 명 규모의 이 분류 지원 인력을 전국에 이제 좀 이렇게 고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2021년 상반기까지 역시 모든 택배 기사가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또 건강 검진도 이 매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 YTN에도 이거 관련 소식이 나가고 있는데 롯데 네. 택배 노동자들이 네, 총파업에 오늘부터 들어갔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 이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이 사측의 갑질 횡포가 심하다라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이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네. 92.4%의 노동자가 투표를 해서 98.8%가 찬성을 했다라고 네. 해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파업에 돌입한 것 같아요. 네,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측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롯데택배가 올 상반기에만 1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택배 노동자의 배송 수수료를 계속 삭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 이 서울 송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택배 기사분들에게 이 건당 968원의 수수료를 줬는데 올해는 점점 떨어지더니 825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경기도 용인도 이 배송 수수료가 900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800원으로 깎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롯데 택배가 이 자동 물류 시스템도 없고 거의 뭐 나대지 같은 낙후된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택배사들은 이 상하차비를 사측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이 택배 노동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뭐 고객 불만 접수에 따라서 꽤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노동자들에게 부과를 하고 있고 뭐 분실과 파손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킨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 앞서 CJ 대한통운하고 한진택배 이제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대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1, 2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1, 2위 업체가 이제 정부 눈치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보다 작은 회사들은 과연 이걸 실천할 수 있겠는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지금까지도 미동도 않던 회사들이 지금 반응하는 것은 국민 여론과 대통령 때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하게 하지 않겠느냐. 또 심지어 이제 롯데택배 택배기사분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배송 단가가 더 떨어져서 택배기사분들에게는 남는 게 한 건당 이제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험료, 운송비, 뭐 인건비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실제로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택배기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한때의 바람처럼 지금은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국민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또 택배회사들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건 큰 회사들은 이런 대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데 중소 택배사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대책들을 보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 따르면 네.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 택배 회사 자체는 코로나19의 역설로 택배 그러니까요. 물량이 늘어나면서 네, 매출이 엄청 30배나 매출이 늘었다는 거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